전에 두 분이 다 이야기를 하셨던 FMC 이 빅 이벤트 금리 인하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 신호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기다리는 뉴스인 만큼 뭔가 유동성도 확대가 되고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 뉴스에서는 일단 안전자산 수요 심리로 커질 것이다. 이것이 공식화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 궁금증부터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용형님. 예, 일단 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경기가 네. 안 좋아진 쪽으로 가는 거니까 다시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연준의 정책이죠. 통화 정책의 네. 방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낮은 금리가 낮으니까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을 쏠려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뭐 안전자산이라 한다면 금, 예금, 뭐 그다음에 달러, 네. 그다음에 이제 위험자산이라 한다면 국제 상품 가격, 유가라든가 뭐 비철금속이라든가 또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어떤 미국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불안하니까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충분하게 위험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좀 돼야지 그때서부터 위험자산이 후행적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공채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지금 1.49%예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고점이 언제였냐면요. 2.2%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도 1월달, 2월달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 아니요. 1월달이 2018년도. 2018년도. 그렇죠. 거죠. 2018년도 1월달, 2월달에 우리 코스피지수가 2,600포인트 고점을 찍었어요. 그때 3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고점입니다. 2.1. 그때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그렇죠. 근데 지금 반대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국공채 수익률이 지금 1.45까지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갈 때 보니까 1.2%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3년 만기 우리나라 국공채 수익률을 좀 본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되고 난 다음에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 완만하게 이제 위험 자산인 상품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유턴을 하기 때문에 약간 후행적으로 움츠린다.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돈이 잠깐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시중은행 쪽에 요구불예금이 최근에 급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 자꾸 부정적 얘기를 하니까 일단 안전한 쪽으로 자금이 쏠려져 있는데 조금 우려감이 좀 완화가 좀 된다 한다면 점진적으로 국내 주시장 쪽이라든가 또 글로벌 시장 쪽으로 따지면 유가라든가 비철금속 중심한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안 심리들,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럼 금리 인하 정책이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지는 거는 공식적으로 맞나요? 그렇죠. 과거의 미국 금리와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다. 그럼 금리를 만약에 인하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반대적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기 때문에 금리 정책과 국채 수익률과의 여기에 상관관계로 인해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국채 수익률에 대한 인기가 좋아진다라면 당연히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적어도 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앞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금리와 그죠. 여기에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왜 3개월짜리보다 3개월짜리가 10개월짜리보다 그러니까 10년짜리보다 왜 금리가 더 높을까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러겠죠. 자, 그럼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 스프레드의 마이너스 현상이 다시 원활하게 여기에 상관관계에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제 수익률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라면은 앞으로 안전자산보다는 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자 거기에 대해서 달러 가치의 약세로 인해서 이머징 시장에 바로
지금 자금. 통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가에서 매수할 기회다. 그리고 한국 증시가 자산 가치 대비 PBR 0.85배가 굉장히 저점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0.85배에서는 바로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네. 오히려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늘릴 때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선호 심리가 강화될 거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그렇죠? 안전자산의 좀 수요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하네요. 금리 인하 신호,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왜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요. 하지만 길게 본다면 결국은 위험자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을 해봤는데 유리나 캐스터 어떻게 답을 얻었나요? 네, 오늘도 또 하나 배워갑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